오늘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 사망률 최저 지역, 그러니까 암 발생률이 최저인 지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먹나 봤더니 이것을 유독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을 고치는 108가지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오비츠 요이치라는 분으로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아마 여러분들 다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성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 일본에서는 차의 고장 시즈오카 현을 이제 꼽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성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시즈오카 현의 사람들이 위암 환자가 가장 적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 녹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진 시즈오카 현은요, 현내 지역인 아베카와 오오이카와 텐류가와 상류 지역에 암 발생률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과 녹차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와 시즈오카 현립대학에서도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봤더니 단순히 녹차를 이제 먹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녹차를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녹차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암을 억제하고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시즈오카 현에서 어떻게 녹차를 마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 사람들은요, 찻잎을 여러 번 바꾸어서 마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녹차를 이제 마실 거 아니에요? 티백을 이제 보통 마시겠죠? 티백을 이제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죠. 저는 원래 좀 많이 마시기 때문에 금방 먹어요, 한 컵을. 한 컵을 뭐 2시간, 3시간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금방 빨리 마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 어떡하죠? 티백을 새로 바꾸지 않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붓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확실히 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녹차 맛이 나긴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녹차를 많이 마시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찻잎을 여러 번 바꿔서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바꾼 게 아니죠. 한 번 해서 여러 번 마신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은 차의 그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찻잎을 여러 번 바꿔서 마시면서 굉장히 진한 녹차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암에 효과가 있는 것은 타닌과 비타민 C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타닌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C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암의 진행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이타마 암센터가 8,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에 따르면요, 녹차를 하루에 3잔만 마시는 사람보다 10잔 마시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만 해도 뭐 차를 많이 마셔야 뭐 1잔, 2잔 뭐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10잔, 물 대신 어떻게 보면 먹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진하게 우린 녹차를 마셔주는 것이 암의 발생 확률을 현저하게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녹차의 항암 작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녹차에 과연 어떤 것들이 암을 막는 데 효과를 주느냐. 첫 번째는 카테킨입니다. 녹차의 주요 폴리페놀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암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요, 카테킨의 한 종류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세포 손상을 방지해서 암 예방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녹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녹차를 마실 때는요, 뭐 녹차뿐만 아니라 차, 커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적정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물, 이 뜨겁다는 것의 기준은 80도를 얘기하고요. 80도 이상의 물에 우리면요, 쓴맛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에 아까 설명드렸던 주요한 그 유효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과 영양의 측면에서 그 뜨거운 물 80도 이상의 물에 그대로 녹차를 내리지 마시고 좀 식혀서 녹차를 우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차를 내리죠. 전기포트를 키면은 물이 팔팔팔 끓잖아요. 이게 결국은 100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팔팔팔 끓고 나서 바로 이제 녹차님이나 이런 데 붓지 마시고 이거를 한 거품 이제 식혀 주시고 80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물을 부어서 차를 우려내시면은 맛과 영양을 다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사와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뭐 차를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밥을 먹게 되는데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요. 이 녹차가 이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식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철분 흡수를 이제 막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간격을 두시고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녹차를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차를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들여다 보시면 녹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녹차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또 이제 녹차의 그 상태 이것도 이제 다 다른데요. 좋은 녹차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잎의 색깔은 선명한 녹색이 좋습니다. 또 향기가 신선한 풀향이나 꽃향이 나야 돼요. 그리고 포장 상태는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밀봉 포장이 되어 있는 차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녹차를 고르시면은 저렴한 좋은 녹차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녹차 굉장히 흔하죠. 흔하고 뭐 어떤 집에 가면은 이제 뭐 그 물 대신 아예 차를 드시는 집에 가면은 이 녹차를 그냥 주전자에 끓여서 수시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녹차를 진하게 이제 하루에 10잔 정도 마시는 게 이제 약효를 좀 볼 수 있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녹차 섭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너무 팔팔 끓인 물에 바로 우리면은 맛도 좀 쓴맛이 나고 영양성도 파괴가 되니까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식힌 다음에 차를 우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보통 이제 가장 쉽게 녹차를 섭취하기 위해서 티백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티백이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백을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 헝겊으로 된 또 티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면으로 된 헝겊으로 된 티백을 이용하시거나 이제 그냥 찻잎 그대로 우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워낙 잘 나와가지고 뭐 이제 차 거름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를 우리시면은 그런 티백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의 우려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녹차 마시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꾸준히 녹차 마시는 거 암 환자분들이 좋다고 생각 들고요. 서서히 먹는 양을 늘려 나가신다면은 여러분의 암세포가 점점 살기 어려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녹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